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오늘도 이거 평가사 뭐 작업 좀 하느라고 또 늦었네요. 자, 요새는 계획이 밀리신 분도 있지만 또 아침마다 매일 하는 이론을 하나씩 듣고 출근하신다는 분도 많아서 반드시 하나는 올려야겠어요.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죠.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요새는 수강욱이 많이 올라온다고 말을 하는데 항상 그 시기가 언젠가 봤더니 그래서 제가 딱 말을 한 딱 그 주 자, 아무튼 뭐 한 주라도 뭐 신경 써서 올려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요? 자, 그리고 지식에 보시는 분들이 또 질문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와요. 문제집 어떤 거 풀어야 되느냐? 문제집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기출문제집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출제 합격 예상 문제집이라고 방문각이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2차까지 하시는 분이 합격 예상 문제집을 푼다는 건 조금 고려해 봐야 돼요. 즉 합격 예상 문제집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분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지, 그냥 단순 암기 이런 거 되어 있지 않고 또는 투자론이라든지 경제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집을 풀면 오히려 정말 불안감만 쌓여요.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의 기본은 뭐다?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표현이 바뀌었더라도, 표현이 변화되었더라도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어려운 문제 이런 걸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문제집 정도 하나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해설이 있는 출판사의 기출 문제집 정도 딱 하나 사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주면서 강의 노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저는 추천합니다. 요새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죠. 오늘은 크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화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말하죠.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 이런 게 유동화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걸 유동화하겠다라는 거죠.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대출 채권이죠. 은행이 대출을 하고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 뭔가 현금화하는 제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은행이 자신이 대출해주고 가지고 있는 채권, 정확히 말하면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의 채권,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흐름은 항상 여기죠. 은행. 자, 은행은 항상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을 이렇게 해줘요. 대출. 그리고 이 대출을 통해서 채권을 가져가죠. 이게 바로 대출 채권, 주택저당 채권이에요. 그런데 유동화 제도는 은행이 지속적으로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자금을 끌어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유동화라는 제도를 선택했죠. 그래서 유동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서 새롭게 자금을 뭔가 이렇게 도입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직접 유동화 제도를, 즉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대신 매각을 해줘요. 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다 이렇게 모집해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유동화의 중개기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개기관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유동화가 딱 생기니까 우리 흔히 금융시장이 저당 시장이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시장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쪽이죠. 왼쪽은 차입자하고 은행 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을 우리는 맨 먼저 생겼으니까 1차 시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출 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동화를 하는 시장이 이제 새롭게 생긴 거죠.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생긴 저당 시장이다.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죠. 유동화 제도는 단순히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유동화는 자산을 쉽게 매각하기 위해서 자산을 항상 어떤 것으로 변화시켜요? 증권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증권. 이 증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받은 대출채권이고,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면 은행이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증권을 뜻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주택저당 증권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하지 마. 이런 것까지 연구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흐름만 잘 보세요. 흐름만. 자, 우리나라에서 유동화 증권, 즉 주택저당 증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MPTS. 자, 밑에 있는 요 한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MPTS라는 요 약자가 중요해요. 출제자에 따라서 이 MPTS를 부르는 용어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MPTS인지를 봐야 돼요. MPTS. 자, MPTS, MBB, 그 다음에 MPTB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MPTS는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지분형, MBB는 채권형, MPTB는 지분형과 채권형이 혼합된 형태. 일단 이 표현 잘 나오죠. MPTS는 지분형, MBB는 채권형, MPTB는 혼합형. 그리고 항상 출제자가 물어보는 게 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주택저당 채권에 결부되어 있는 요 조기상환이형, 원리금 수취권, 소유권을 투자자가 가져갑니까? 발행자가 가져갑니까? 그러면 암기 코드가 MPTS는 어딜 봐도 B가 없고 T만 있잖아요. T만. 그러니까 전부 누가 가져간다? 투자자가 전부 가져갑니다. 해주면 되고, MBB는 어딜 봐도 T는 없잖아요. T가 투자자를 뜻하고 B가 발행자를 뜻한다. 이게 암기 코드였잖아요. B만 있잖아요. B. 그러니까 전부 발행자가 전부 가져갑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PTS는 B가 없으니까 투자자가 다 가져가고, MBB는 T가 없이 B만 있으니까 발행자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요놈이죠. 혼합형은 T, 투자자도 일부를 가져가고 B, 발행자도 일부를 가져가요. 그래서 연상, 암기 코드가 뭐냐? 투자자가 추석 때, 우리가 시험 볼 때가 대부분 추석쯤이잖아요. 추석 끝나고 추석 때 고향을 내려갑니다. 그럼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는 추석에 고향을 내려갈 때 뭘 챙겨 갖고 갑니까? 그러면 현금하고 영광굴비, 조기, 현금과 조기를 챙겨서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현금과 조기를 챙겨갑니다. 소유권은 소라고 제가 연상했어요. 추석 내려갈 때 버스나 자동차에다가 소 태우고 시골 내려간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투자자는 뭐와 뭘 가져간다? 현금, 원리금 수취권과 그 다음에 조기상환 위험을 갖고 갑니다. 딱 이렇게만.
자, 아이고 이게 소유권이 잘린 듯해요. 그 다음에 CMO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즉 MPTB와 똑같아요. 그런데 MPTB를 어떻게 발행하면 다계층 채권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MPTB를 동시에 여러 종류를 발행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종류를. 그러면 아이고 이거 오타네. 아이고 오타 발견했다. 자, 볼펜이. 자, CMO는 MPTB를 한 종류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MPTB를 여러 종류를 이렇게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요 여러 종류의 MPTB를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CMO 다계층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뭐 하려고 MPTB를 한 종류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발행하니? 그러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조기상한 위험이라는 이 위험을 여러 종류의 증권을 동시에 발행함으로써 n분의 1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출지문 한번 보자고요. 요 정도만 할 겁니다. 이번에는. 왜? 암기하셔. 이번에 평가사 시험에서도 얘가 나왔는데 우리가 암기하는 코드에서 다 나왔어. 어떤 거? MPTS는 투자자가 다 가져가요. MPB는 발행자가 다 가져가요. MPTB는 TB 투자자도 있고 발행자도 있는데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한 위험을 가져가고 발행자는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그냥 다 걸렸다. 자, 1차 저당 시장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 그 다음에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맞았고, 2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 시장이죠. 유동화 시장이니까 항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차 저당 시장, 대출 시장에서 형성된 주택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왜 주택 저당 채권을 사고 팝니까? 은행이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기본적으로 1차 저당 시장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에 의해서 이쪽이 주택 자금의 대출 시장이라고 이렇게 했죠. 주택 자금 대출 시장. 그럼 이 유동화가 이루어진 시장을 주택 자금을 은행 등에게 공급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도 나눴죠. 요거 기억이 나야 돼요. 금융의 구분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PTS 보자고. MPTS. 자, MPTS는 어딜 봐도 투자자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MPTS는 지분형이고 다 투자자가 갖는다. 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BB는 T가 없고 전부 다 B만 있잖아요. B. 그러니까 일단 채권형이고 전부 다 발행자가 가져가요. 이러면 된다. 그 다음에 MPTB는 투자자도 일부를 가져가고 발행자도 일부를 가져가는데 일단 두 사람이 가져가니까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그리고 원리금이라고 돼 있어. 원리금. 그러면 조기하고 원리금은 누가 챙겨간다? 투자자가 챙겨가요. 이러면 옳은지문. 소유권은 추석 때 버스에다 싣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못 가져가고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계층 저당 증권. 자,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도 하고 다계층 저당 증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나눌 때 각종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증권, 얘들의 실질이 전부 다 뭐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증권이라고 쓰기도 하고 채권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아무튼 다계층 저당 증권은 주택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다양한 형태의 채권, 다양한 종류의 채권으로 다시 재분배했습니다. 그리고 CMO의 발행자는 우영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가 우리나라 말로 종류,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CMO는 요걸 잘 보셔야 돼. MPTB를 여러 종류를 발행한 게 CMO니까 결국 MPTB와 똑같아요. 그래서 CMO를 주고 소유권을 누가 갖니? 그러면 혼합형은 투자자가 현금과 조기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다계층 채권은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 즉 고정이 적용되는 종류도 있고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기출 지문 중에서 제가 뺀 게 있어요. 뺀 게. 자, 요놈이죠. 요놈. 그 다음에 요거. 이 두 개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일단 하지 마셔. 일단. 그리고 수업 중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항상 MPTS 투자자가 다 갖는다. MBB 발행자가 다 갖는다. MPTB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를 가져간다. 요 정도만 일단 암기를 하셔. 요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딱 선을 끄서 주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자 빵크노트 보자고요. 빵크노트. 자,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그러면 1차 저당시장. 그 다음에 1차 저당시장에서 형성된 주택저당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 그러면 주택저당채권을 사고 파네? 즉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의 공급시장이라고 부르고 1차 저당시장이 주택자금의 대출시장, 2차 저당시장이 주택자금의 공급시장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암기코드 MPTS는 지분형, MBB는 채권형, MPTB는 혼합형. 그 다음에 이자율과 만기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 트렌치의 채권입니다. 그러면 다계층 채권, 다계층 증권이라고 해도 되고 다계층 채권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원리금 소치권, 조기상환위험, 소유권 나눠서 MPTS는 누가 다 갖는다. MPTS는 투자자가 다 갖는다. MBB는 발행자가 다 갖는다. MPTB 혼합형, CMO, MPTB를 여러 종류로 발행한 혼합형은 항상 현금과 조기는 누가 가져가고 투자자인 내가 가져가고 손은 못 가져가니까 발행자가 갖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게 시험이죠. MPTS는 발행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누가 가져갑니까? 투자자에게. MPTS 나왔어요.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습니까? 그러면 투자자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MBB는 무조건 발행자가 다 가져가야죠. 주택저당 풀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은 MBB의 경우 주택저당 풀에 뭔 소리야 이거? 이거 오리네요. 오늘 오리를 많이 발견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죠. MBB의 경우 주택저당 채권 풀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보유한다? 발행자가 보유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CMO가 나오면 어떻게? CMO가 나오면 혼합형 저당 풀에 대한 소유권 누가 가져간다? 발행자가 갖습니다. 그리고 10번이 이게 지금 제가 강의 노트에서 뺀 거예요. 강의 노트에서 뺀 거. 일단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초과담보가 나와요. 초과담보는 우리가 흔히 담보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자, 우리가 기업이 물건을 팔아요. 기업이 상품을 팔아요. 근데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걸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부동산 거래에서.
자, 부동산을 뭔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근데 판 부동산에 뭔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판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매도인이. 그러면 이 초과 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담보 책임이라고 딱 생각하셔.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그리고 우리가 암기하는 코드랑 똑같이 하자고. MPTS는 누가 다 가져가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담보 책임도 투자자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항상 담보 책임은 발행자의 담보 책임이라고 항상 발행자의 담보 책임이라고 발행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발행자. 자, 그런데 이제 암기 코드. MPTS는 투자자가 다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발행자가 안 갖고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5.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MPTS는 투자자가 다 같이 발행자가 뭔가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자는 담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담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옳은 질문이에요. MBB의 경우는 발행자가 모든 걸 다 책임지잖아요. 따라서 발행자는 담보 책임을 진다 이런 거예요. 자, 따라서 초과 담보를 자, 담보 책임을 진다는 건 담보를 제공한다. 초과 담보물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는 거니까 자, 아이고 이거 어설프게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아무튼 저처럼 하세요. MBB는 발행자가 모든 걸 다 갖는다. 그래서 발행자가 초과 담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MBB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객관식이니까 발행자가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발행자가 초과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발행자가 뭔가 책임을 지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MBB구나.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행자가 초과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MBB가 아니라 MPTS구나. 이렇게. 예. 그 다음에 MPTS의 경우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자,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러면 수박이 떠올라야 돼요. 수박. 자, 우리 MPTS를 지분형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박 한 통을 그대로 판매하면 누가 안 사간다 그랬잖아요. 요새 가구가 적어서 1인 가구여서. 그래서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쪼가리로 이렇게 파면 투자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더 쉽게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수박 한 통 다 사갖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새 뭔 놈 수박이 이렇게 큰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쪼가리 수박을 갖고 와요. 요런 쪼가리 수박을 뭐라 그런다? 지분형 수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분형.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렸죠. 기억이 지금 안 날 테지만. 자, 마트에 간다. 그런데 수박을 파는데 수박을 조각 내서 팝니다. 그러면 판매 사장님한테 사장님 쪼가리 수박이라 하지 말고 지분형 수박 주세요. 또는 지분형이 MPTS니까 MPTS 수박 주세요. 이렇게 써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이 뭘 할 것 같아요? 쫓겨나 두드러 맞겠죠. 그러나 써보셔야 돼. 그래서 MPTS라는 건 주택저당 채권을 쪼개서 판매하는 형태예요. 쪼개서. 그러니까 A와 A는 성격이 어떻느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쪼가리로 판매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MPTS라는 지분형은 수박을 쪼가리로 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원래 수박이 맛이 좋아요. 그러면 지분도 맛이 좋겠죠. 원래 수박이 빨개요. 그러면 지분도 빨개요. 원래 수박이 씨가 많아요. 그럼 너도 씨가 많은 거예요. 이게 성격이 일맥상통인 거예요. 그래서 자, MPTS의 경우 그러면 이게 바로 요 지분형 수박을 말하는 거예요. 지분형 증권. 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요 기초자산이 바로 요 원래의 최초의 한 통, 수박 한 통을 말하는 거예요. 수박 한 통. 그러니까 MPTS라는 지분형의 증권은
요 증권의 기초자산인 수박 큰 한 통에 현금 흐름, 막과 당도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요 밑은 나중에 제가 마음 셀 때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돼. 골치 아프게 연구하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MPTS는 쪼가리로 수박을 쪼개서 판매한 것처럼 이렇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채권이에요. 증권이에요. 따라서 요 채권의 현금 흐름이 그대로 지분형에 그대로 이전돼요. 그 증거를 대봐. 요 첫 한 통의 수박이 맛있으면 니도 맛있고 요쪽이 빨가면 니도 빨간 거예요. 그래서 MPTS 지분형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수박 한 통, 원래 수박 한 통의 막과 당도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제가 일부러 딱 여기까지만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자,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손을 못 대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찍어준 논점 안에서 정답을 찾는다. 이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